어제는 5년 전 오늘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 합의 이 기념식이 열렸던 날인데요.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 같은 여러 차례 도발로 합의를 위반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 행사에서 직접 참석해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5주년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 정부 인사들이 거의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을 했던데 이 행사에 대해서 보셨을 것 같으니까 한 줄 총평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책임을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책임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하노이 회담, 예. 하노이 회담 이후로는 남북 관계가 사실상 끝났어요. 네. 이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뭐 대북 식량 지원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북한이 안 받고 네. 우리가 교류하겠다는 것도 다 안 하고 이런 거지. 이게 윤석열 정부 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때는 5년 내내 좋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뭐 파탄 낸 것처럼. 예. 그래서 참 아무튼 편할 대로 기억만 하신다. 본인한테 책임이 있죠. 예. 네. 편한 대로만 기억을 한다. 어제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역대 정부를 비교해 보면 진보 정부 때 안보도 경제도 다 좋았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뭐 안보는 잘하고 경제는 잘한다는 게 다 조작된 신화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 요거는 이제 최근에 통계 조작이 나오니까 네. 이제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 아, 이제 이런 우리는 말씀을 원래 좋았다. 네, 좋았는데 무슨 조작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근데 이제 지금 증언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마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방법론을 조금 바꾸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수치까지도 상한을 정해놓고 이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 조작까지도 했다는 예, 거죠. 예. 굉장히 좀 근데 지식인들이거든요. 네. 이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관료이기 전에 네. 지식인이고 지식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룰이 학자들은 팩트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팩트가 내 정책이 틀렸다, 내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면 정책을 바꿔야지. 예. 정책은 그대로 두고 그 팩트를 조작하려고 한 거예요. 정책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자꾸 조작을 좀 그렇죠. 하고 그래서 있다. 없는 팩트를 있는 것처럼 날조를 한 거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예. 이제 공직 비서관실에도 이게 신고가 돼서, 근데 공직 비서관실이 조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문제 안 삼고, 네. 그리고 정책실 다 들어갔고, 국토교통부 들어갔고, 이건 이제 정권 차원의 플레이고, 네. 그 중심에는 문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통령 재임 당시 이런 사실이 드러났으면 이거 대통령 탄핵감이에요. 재임 때 드러났다면 탄핵감이다. 탄핵감. 이게 왜냐하면은 예. 단순히 수치 조작이 아니라 네. 우리 국제 신용도가 추락할 수 있고 또 외국인 투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데이터 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믿지 못하겠다. 이러면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예. 이제 우리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국익 저해 행위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 저해하는데 중심에 있으면 네. 청문회 가고 뭐 탄핵 가고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어제 당내에서는 보니까 9.19 이 군사 합의, 9.19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데 군사 합의 자체를 좀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9.19 군사 합의는 최후의 안전핀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거든요. 그 이제 우리 당의 이제 군 출신들이 예. 이제 폐기해야 된다 주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군 쪽에서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해선 안 되는 합의다. 해선 안 되는 합의다. 근데 이제 했어요, 어쨌든. 네. 했고 이제 외교 쪽으로 아는 분들은 이거 효력 정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남북 간의 합의도 외교적 조약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면 남북 합의를 파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먼저. 그럼 대한민국은 외국과의 합의를 정권이 바뀌면 쉽게 파기하네. 이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약속을 안 지키는. 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는 그 승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남북관계 발전법에 그 효력 정지 조항이 있어요. 네. 이거 왜 있냐면 북한이 자꾸 위반을 하니까. 예.
북한이 지금 9.19 합의 체결하고 17번 위반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위반하지 마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이제 일시 효력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위반하지 않겠다라는 네. 또 다른 또 뭐 강한 약속을 한다든지 이러면 예.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력 정지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네. 어쨌든 합의 파기는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사실상 북한의 도발로 좀 이게 사문화가 됐으니까 뭐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있겠다. 우리만 이 약속을 뭐 계속해서 뭐 지킬 필요는 좀 없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지키게끔 압박을 해야 되죠. 예. 북한이 또 지켜야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효력 정지라는 예. 남북 관계 발전법에 규정된 네. 좋은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퇴임 이후에 뭐 잊혀진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양산에서도 전혀 잊혀지는 삶은 아니긴 했어요. 근데 어제 공식적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이 기념식에서도 상당히 장시간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문 전 대통령이 총선을 7개월 앞둔 시기에 보이는 광폭 행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충심으로 좀 외국에 나가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에 나가 계셔라. 네. 이제 국내에 있으니까 네. 뭐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뭐 생각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서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게 오죽 많겠어요. 보면 예.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중심이고 국가의 얼굴이셨던 분이 이 정쟁에 자꾸 끌려 들어오면 또 본인이 도발하기 시작하면 예. 본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 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가치가 네. 그분으로 대표됐던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특히 본인을 위해서라도 예. 외국에 좀 나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임 정부에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착각이 있는 거야. 나는 무오류 대통령이었다. 예. 내 임기 중 아무런 오류가 없었는데 왜 자꾸 뭘 뒤지고 수사하고 그러냐. 이게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무오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민주국가에서. 네. 근데 이제 이걸 못 참으시는 건데 예. 그래서 아예 눈 감고 외국에 나갔다 오시면 몇 년간 이제 전임 정부 관련된 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증거들이 튀어나오는데 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안할 수가 법치국가에서. 없죠. 예. 그러니까 조용히 질 때까지 나가서 뭐 공부도 좀 더 하시고 아니면 국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보면 예. 전직 수반들이 국제 단체나 국제 기구 이런 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카터 대통령 보세요. 헤비테트 활동도 예. 하시고 또 외교적으로 필요한 중재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국내에서 뭐 영역을 찾지 말고 네.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대한민국 국위도 선양하고 예. 또 본인한테도 좋고 본인 가치도 더 높이는 거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근데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에 뭐 그렇게 선을 그을 생각은 좀 없어 보이는데 어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병원까지 직접 찾아서 뭐 손을 꼭 잡고 머리도 쓰다듬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찾아간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립 서비스죠. 예. 립 서비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문 대통령은 이제 이재명 감옥 가게 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상회담하러 평양에 방북했을 때 네. 뭐 박원순 시장, 뭐 최문순 지사 이렇게 다 함께 갔는데 예. 이재명 견제하려고 그때 같이 안 갔. 이재명 미워서 예. 이재명 이제 경선 그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 네. 때 당시는 경쟁자. 가장 악랄하게 그냥 뭐 문재인 대통령 특히 아들 문제 포함해서 저도 아들 문제 지적했지만 저보다는 100배 더 악랄하게 그렇게 막 공격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면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무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용인되는 공격이다 반대편에서. 네. 근데 용인될 수 없는 그런 공격들을 해요. 선을 넘은 공격들을 해요. 네. 그 내용들 보면 끔찍합니다. 지금 보면. 근데 이제 그래서 도저히 이건 용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오래 갑니다. 이런 게 네.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가고 특히 이제 사모님 그 영부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본인의 아들 문제를 아들을 지적했으니까. 이재명은 결코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북한에 안 데려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따라가려고 예.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방북 비용 대납은 시작됐다라고 문재인 네. 발입니다. 문재인이 이제 서럽게 안 데려가서 시작했던 것이고. 의원님의 해석이신 건지요? 이거. 그건 이제 예. 정치 같이 하다 보면 네. 이제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굶고 있으니까 가서 뭐 한마디는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뒷감당을 또 본인이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체포동의안 올라오잖아요. 예. 이건 이재명 탄핵하냐 마냐 이 문제거든요. 이제 대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참석해서 표결을 할 것이냐, 불참을 할 것이냐. 저는 불참의 무게가 있는데,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불참을 하더라도 아까 이상민이 나온 것이 용기 있는 분은 아마 들어가서 가결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당론으로 예. 체포동의안 우리 찬성하겠다, 불체포특권 네, 포기하겠다고 네. 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만약에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 감옥 가면 문재인 뭐 또 악어의 눈물이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겁니다. 아까 의원님이 그 불참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지금 이게 비공개 투표다 보니까 뭔가 들어가서 표결해서 나오는 이탈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말자는 쪽으로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처럼 네 편 내 편 명확히 구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찬반밖에 없어요. 예. 기권도 찬성해요. 예,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내 편이 누군지 예. 당 내에서 친명 비명을 명확하게 찾는 방법은 안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럼 들어가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닌 드러나니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써야 개딸들의 압력도 효과가 있고, 네. 그죠? 이후에 심판도 가능하고 그분들에 대한. 일단 들어가서 나오는 이탈표는 가려내기가 쉽지 않으니. 그러면 회색지대가 있는 거죠. 예. 몇 명은 틀림없이 찬성표 던졌는데 예.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심의 대상이 되겠죠. 예. 모든 사람이.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의원 전체가 자기도 힘들고 고라파질 테니까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차라리 불참을 하자. 근데 표결할 수 있는 그 정족수는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아예, 이제 표결이 안 되는 거죠. 표결 아예 불성립. 표결 자체를 불성립시킨다. 그거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거나 하면 끝나기 때문에. 내일 당장 벌어질 일이니까 어떻게 펼쳐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국민의힘의 주요 일정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입당식이 있던데 뭐 어제 뭐 많이 알려서 보셨겠지만 시대전환에 조정훈 대표 영입을 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비례대표다 보니까 흡수합당 방식으로 해야 의원직이 유지된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두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재 영입이라고 볼만한 것이냐, 뭐 의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조정훈 의원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우리 당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은 꽤 환영을 할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서 한 거잖아요, 비례로. 예. 그래서 이제 비례를 단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지금의 소회를 좀 진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초선 의원으로서 현실 예. 정치에 처음 발을 디뎠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 대표기 때문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워야 되는데 너무 가볍지 않았나, 초선 때 예. 이제 자꾸 당적 변경 네, 과정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본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뭐 마포갑 사무실도 계약을 했다. 이게 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밝힌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은 당내에 이제 그 지역을 준비하는 사람들과의 좀 약간 갈등이랄까? 이런 게 좀 벌써부터 불거질 수 있잖아요. 이런 우려는 좀 없을까요? 항상 이제 공천 과정이나 혹은 지역 당협위원장 과정에서 경쟁은 있죠. 예. 경쟁은 있고, 경쟁이 치열하면 경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선하는 경우도 있다. 예, 당협위원장 이렇게 뭐 자리를 영입을 두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공천 준다, 이건 아니긴 하니까요. 영입을 하면 아무래도 배려를 해주는 게 맞죠. 배려를 예. 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저도 뭐 사실 우리 당에 제가 이제 처음 들어올 때는 영입 케이스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예. 크게 배려는 안 배려는 안 해주더라고요. 해주던가요? 저 혼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예. 지금도 관심인 거는 영입되는 인사들도 영입되는 인사지만 돌아올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좀 큰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용산에 그 당에 복귀를 해달라, 빨리 용산에 있는 참모들을 복귀해달라, 이게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알려지는 내용인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용산발 출마 후보군 별로 경쟁력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왜 그런 이런 거죠. 평가를 하신 건가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게 평가를 받으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참 일 잘했다 당신들. 예.
이래서 금이 환영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35% 전후고 뭐 최하경은 20%대까지 내려가고 예. 이러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우리가 힘든 게 어쨌든 대통령 중간 평가인데 그러면 대통령 본인도 뭐 제일 큰 책임이 있겠지만 그 보좌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공동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차가울 거다 그 시선이.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 한 50% 넘기고 왔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올 수 있죠. 예. 내가 잘해서 네. 이제 총선도 굉장히 밝다, 전망이 밝다. 그러면은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도 평가가 좋을 거고요. 예. 지금 뭐 특별히 누군가 어떤 참모를 지목해서 그런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지지율 말씀드리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지금 보니까 뭐 분당 가변은 벌써 김은혜 수석이 좀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왜 경기도에 뭐 다른 지역 이름도 좀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혹시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엄청난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김은혜 의원이 안 돌아가죠. 예, 안 돌아갈까요? 네, 뭐 분당도? 다른 지역 찾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뭐 지금 뭐 보궐선거 들어와서 1, 2년밖에 안 됐는데 예. 지역구 바꾸는 게 그 주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을 뭐 뭐 지역을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수도권 선거에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김은혜 의원이 정치 상도 이상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제 그 인사청문회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일단 3명의 후보자 김행, 유인촌, 신원식 세 후보자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간첩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 워낙 좀 센 발언을 많이 해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센 발언들 많이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국회 들어오면 또 그때는 이제 공인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공인이 국회 들어오고 나서는 신원식 의원이 그렇게 센 강한 발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등원 전에 했던 예, 그런 등원 발언인가요? 전에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장관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유감 표명을 할 건 하고 또 맥락상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해명을 하고 뭐 그렇게 예. 할 거라고 봅니다.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 아니라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이제 활동할 때 뭐 댓글 달았던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 공관위원 선정된 배경에도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실명을 특정했나요? 예, 그냥 그렇게 영향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던데. 영향력이 있었다. 영향력 이렇게. 있는 사람이 예, 했다. 네. 근데 뭐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이 그렇게 있었나요? 딴 사람이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딴 사람의 영향력이 네. 있었다. 있었을 보시기에 3명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뭐 조금 그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주식 그 이제 블라인드 신탁 예. 이것을 왜 안 했는지 네. 그리고 신우이 왜 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짜고 찼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 지금 법에 따르면 예. 어쨌든 그걸 맡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왜 개인 간 거래로 이걸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잘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그게 상장 회사는 아니잖아요. 예. 상장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굉장히 뭐 고가의 주식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소유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대주주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소유권 유지를 위해서 했다면 뭐 공직을 맡으려면 사실 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설명하고 좀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다.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는 여러 가지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